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최적의 모델 요약이라고 해서 이거는 다 각자 다르게 아마 나올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최적의 알고리즘 이거는 가장 적합한 모델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그 시간을 좀 리밋을 걸어뒀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에 허용되는 시간 안에 확인되는 최적의 모델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모델 탭을 클릭을 하면 지금 아까는 간략하게 보여줬지만 여기서 이러한 모델들을 다 돌렸을 때 이건 다 AutoML에서 지금 다 진행을 한 거예요. 얘가 자동으로. 그러면 이러이러한 거를 해서 활용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잘려서 나오는데 좀 돌려서 보면 평균 예전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업데이트 된 것 여기 같아요. 네, 하이퍼 파라미터도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라고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 옛날보다 네,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게 됐는지 그래서 오차 같은 경우에는 그 오차는 정말 말 그대로 0에서 1까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0에 가까워질수록 오차가 적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맨 아래 내려가 보시면 오차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그러면 당연히 얘보다는 맨 위에 있는 오차가 0에 가까워지는 이거를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세부 정보에도 요거를 추천해 줬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장 상단에 있는 알고리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 경우에는 요렇게 나와요. 뭐 이거는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거를 바로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평균 제곱 오차로 매트릭을 설정을 했잖아요, 앞에서. 근데 다른 매트릭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좋죠. 그래서 뭐 보시면 분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뭐 R2 점수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확인을 다른 모든 매트릭 보기 여기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 이 탭을 클릭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좀 요러한 항목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 predicted true 이거를 클릭을 하고 요거까지 두 개를 클릭을 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를 큰 거를 쓰고 있어서 이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올 텐데 아마 좀 모니터 작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아래에 나오니까 이렇게 쭉쭉쭉 스크롤 내려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은 지금 이렇게 다 시각화가 된 게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해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초록 색깔 점선이 보시면은 ideal 해서 이상적인 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측 값이랑 실제 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측이 된 값이 이 실제 값에 가까워질수록 성능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요걸로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여기는 지금 잔차 히스토그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잔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에 가까워질 그 0에 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죠. 이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이 잔차라는 게 말 그대로 오차를 나타내는데 이게 0에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오차가 적다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0에 많이 가까워 있으니까 오차가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된 결과까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네. 뭐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재성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고구마 뭐가 트림을 했어요. 아, 미안해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각화된 결과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설명 미리 보기 이 탭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요거를 클릭하시고 그냥 첫 번째 거, 요거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이 되어 있는 거 하고 여기 이전 대시보드 환경 보기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전역 중요도 요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아까 그 머신러닝에서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피처 엔지니어링 이거를 할 때 기능 중요도 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기능화하게 앞전 단계에서 설정을 해뒀잖아요. 그래서 전역 중요도를 얘가 분석을 해줘서 이러한 피처가 되게 중요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피처 같은 경우에는 워킹데이 피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뭐 후속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죠. 이런 곳에서. 그래서 오토ML의 좋은 점이 지금 막 앞전 단계에서도 뭐 컴퓨팅 설정하는 거 쉽다, 데이터 불러오는 거 쉽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좋고 그래서 그 저희가 업로드한 데이터 셋에서 각 피처가 그 레이블에 예측을 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요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각화까지 살펴보았으니까 저희가 만든 모델을 서비스로 배포를 하는 단계를 거칠 거예요. 질문, 그래서 네네. 질문. 그러니까 결국엔 자전거 대여, 이거 왜 넘겨버렸어요? 네. 다시 설명 미리 보기. 예. 결국 자전거 대여를 하게 되는, 예측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온도나 습도라고 생각 안 해요. 온도가 높으면 음, 뭐 아니면 추우면 자전거 안 탈 것 같고 너무 더워도 안 탈 것 같고 맞아요, 습도도 맞아요. 자전거 타는데 바람도 불면은 좀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거를 딱 보면서, 네. 이게 얘보다 근데 높다고? 좀 의아스러운 거 질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네. 2021년 2020 아니 11년이니까. 2011하고 2012 두 개 연도가 있었는데 그 연도는 자전거 빌리는데 전혀 하등해. 뭐 연도가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것들도 또 문제는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OTML이 뭐 계산을 할 때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게 또 이렇게 문제됐는가를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템퍼가 저렇게 높은 건 이해가 가는 거고 또 워킹데이도 따지고 보면은 월화수목 뭐 아니면 주말에 자전거를 따릉이를 많이 타니까 더 많이 빌릴 수도 있고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서 보면 주말이 아니라 또 주중에 출퇴근할 때 많이 탈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는 그럼 또 시간대까지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이게 오토 ML에도 있지만 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파워 BI에도 이 기능이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데이터만 주면은 얘도 이제 중요도를 바로 보여줘요. 거기도. 그런 기능들이 아예 AI 기능들이 아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또 보면은 시간대별로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든다는 거죠. 워킹데이가 있으니까 혹시 이게 주말 그럼 이제 기능 특성에 의해서 주말에 뭐 오후 시간대, 점심 시간대 자전거를 많이 빌리는지 아니면은 뭐 저런 게 주중에 아침 시간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많이 빌리는지 이런 것도 필요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세열을 만들어서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 음. 주중에 점심시간대 아니면 주중에 아침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나중에 그 AI를 돌려보면은 학습을 시켜보면은 결과물이 이제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첫 시작점이 이런 어떤 중요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느낌 맞아요, 잡기에서 맞아요. 저는 오토ML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재성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2어가 3이라고?
약간 되게 의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Y축에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위 같은 경우에는 300이 훨씬 넘는데 반해 여기 3등 같은 경우에는 150도 채 안 돼요. 그러면 두 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워킹데이는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네. 그 다음 기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새로운 피처를 생성하는 그런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딱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둘이 앉았어요. 그냥 네네. 발표자 저희, 당황시키려고 질문 뚝 던졌는데. 네, 맞아요. 저희들이 뭐 딴 건 아니고,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모델을 이제 배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 다시 모델 탭으로 일단 넘어와서 아까 뭐 이런 알고리즘을 선택이 됐어요 라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뭐 배포를 이제 할 단계에 도달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제일 위에 배포 단계, 배포 단추 이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이게 또 달라졌네요. 웹 그 사이, 서비스로 그 위를 사이에 또 거기 하지 없어졌, 말고 웹 응, 서비스로 응, 배포 밑에 거. 응. 원래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에는 이게 세 가지 배치 여기 세 가지 뜨는데, 했는데 네네. 예, 또 하나, 배치가 또 들어갔네요. 배치가 네네, 그러게요. 네, 일단 또, 들어갔다 또 뺐네요. 지금 하루 사이에 또 어제 저녁에도 제가 했는데 분명히 세 개였는데 또 두 개로 되게 빠르네요. 하여튼. 어쨌든 저희는 웹 서비스의 배포를 클릭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웹 서비스의 배포,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뜨는데 저희는 모델 이름을 뭘로 할까요? 뭐 아무거나 프리딕트 렌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설명은 굳이 안 써주셔도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전거 대여 예측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컴퓨팅 형식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쿠버네티스를 쓸 건지 아니면 컨테이너를 쓸 건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게 돌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스트용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로 클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팅 형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테이너로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인증 사용이 있는데 이 토글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증을 사용을 할 건데 이게 저희가 나중에 테스트할 때 엔드포인트랑 그 프라이머리 키 값이 들어가게 돼요. 구독 아이디도 그렇고 그래서 인증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좀 좋으니까 이 인증 사용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혹시 여기까지 다들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너무너무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신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다들 하셨으니까 배포 버튼을 클릭을 할 거예요. 모델 배포 중 이렇게 뜨면 모델이 이제 배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 모델 배포가 트리거됨이라는 요 문구가 뜨고 배포 상태 실행 중이라는 게 떠요. 아무래도 배포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서 뭐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좀 이따 설명 네네네. 다시 하겠 네네. 엔더포인트 뭐 이거 하고 이제 키가 거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 오토 에밀이든 다른 아까 그 디자이너든 아니면 커그니티브 서비스든 결국에는 마지막 결과물이 엔더포인트랑 키 값이에요. 이거 가지고 홈페이지든 아니면 다른 앱이든
그 두 개를 가지고 결과값을 가져오거든요. 그게 두 이제 서비스 간의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는 AI 서비스랑 다른 어떤 뭐 웹이든 앱이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실제로 이제 구현해야 될 그 연결고리가 이제 그 두 개 연결시키는 엔더포인트랑 키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지금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가 이제 나중에 집에서 한번 다시 해보시면 되게 쉽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발표자랑 저랑은 쉽다고 하는데 지금 따라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 죽겠다. 뭐가 이래 바빠. 하면서 안 되는 것도 중간에 혼자 안 되는 것도 막 나타나고 이런데 나중에 또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실수한 것도 있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다시 충분한 시간 갖고 하시면은 한 30분 정도만 다시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안 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음에 뭐를 눌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순서를 잊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를 어떻게 했더라 이게 지금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연정님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영상 지금 올린 거 좀 이제 편집해서 나중에 올려드리면 그걸 이제 다시 보시고 이제 따라 하시면은 다 쉽게 하시니까 근데 영상을 다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블로그라든가 글을 보고 이제 하시면 되니까 그게 오히려 쉬운 거 자주 많이 하셔가지고 익숙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아직도 이게 안 됐나요? 네,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지루해 할 수 있으니까 발표자 분이 노래 한 곡 하면 어때요?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노래는 조금, 노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어, 어이, 노래는 너무 약하고 그럼 춤을 한 곡.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그동안 질문을 조금 받는 시간을 가질까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네, 이 배포를 하면 이게 배포라는 게 누가 볼 수 있게 배포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보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요. 이제 리소스를 다 쓰고 나서 지우자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 배포한 것이 의미가 있나요? 질문하면. 두 가지가 질문. 음, 음, 음. 여기서의 배포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엔드포인트랑 키값 생성해 주는 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에다가 웹에다가 그 자체를 이제 배포를 한다기보다는 이해가십니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예. 드리면, 이게 뭐 서비스 형태로 뭐 배포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재성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엔드포인트랑 뭐 키값 이런 거를 배포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나중에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 이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포를 한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런 웹페이지의 배포가 아니라 네, 그런 배포가 아니고, 조금 후에 이제 그 요게 끝나고 제이슨 아니 저기 뭐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네, 하시는 거 보면은 거기서 조금 이해가 보여드리면 하실 거예요. 예. 거기도 할 거니까 이게 지금 다 되면은 이동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 한 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처음이라서 따라가기 벅차다. 저는 처음이라면 벅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의를 이제 이거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신다고 이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처음일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즈를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반 정도가 에즈를 기본 이제 사용하셨던 분들인데 반은 또 사용 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개념 자체가 이해를 안 가요. 뭐 리소스는 뭔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엔더 포인트나 키가 뭐 자기네들은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건데 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은 안 하시지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부트캠프에는 이 부트캠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들을 해요. 원래 좀 약간 완성되어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 분들 중에서도 약간 중고급 개발자들 위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입은 항상 어려운 거죠, 입문자들은. 그래서 이번에 입문자용 이제 부트캠프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것들 이제 캑을 데이터 가지고 오토ML 또 이런 번 이제 해보려고 생각하고 또 그와 더불어 가지고 디자이너 가지고 하는 또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면 훨씬 더 재밌어요. 재밌긴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했는 결과물들 가지고 또 실제로 내가 눈에 보이는 앱에다가 붙여보는 이런 것까지 이제 하기 위한 전 단계로 가장 좋은 게 뭘까? 근데 이제 보통 부트캠프 할 때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소스 코드로 뭐 설명한 이런 이제 자료를 내주거든요. 주최 측에서. 근데 제가 볼 땐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개발자용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입문자 중에서 이제 문과라든지 아니면은 처음 AI를 접해보는 분들 위해서는 요 정도가 조금은 어렵지만 그나마 좀 따라갈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트캠프라든가 이런 핸즈온 하면은 50% 이상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제가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AWS 되게 많이 핸즈온 옛날에 한 몇 년 이제 다녔는데 거의 성공하는 사람이 한 30% 40%밖에 안 돼요.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다 보면 쭉 끝까지 다 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오늘 이 정도 내용은 아마 실패하시는 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고독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아까 저도 해결하기 어려운 아까 그 할당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너무 어려워서 클릭을 잘못 아니면 본인이 중간에 클릭을 잘못 해버려 가지고 아니면 체크 해제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하시면 쉬울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연습이 되셔야 다음에 우리 또 다른 것들, 재밌는 것들 또 할 때 요게 기초가 돼서 또 계속 나아갈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거 여러 번 오늘까지 저한테 지금 3번 듣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분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는 뭐 이게 어려서라기보다는 그 또 기억이 또 잊어버리고 이러면 한번 다시 또 따라 해보고 이러면 다시 또 재생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전처리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저 파워 쿼리 가지고 이게 뭐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예, 작업을 한 이제 회사 내에서 한 2년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예, 오늘 처음 보다 보니까 그 전처리는 숫자의 결과로 다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했던 그 파워 쿼리에서의 작업들은 좀 뭐 정형화라 그러나? 어떤 규칙을 만들거나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작업들은 많이 해봤는데 예. 전처리는 꼭 숫자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 결과물 그 칼럼 값들이 다 숫자로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전처리는 예, 네. 그거는 절대 아니고 숫자로 하는 거를 전처리라고 부르진 않아요. 음. 그래서 숫자로 만드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딩이라고 따로 불리고 그거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숫자로 만들어주는 것뿐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조건 숫자로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뭐 정제하는 거 뭐 네. 그런 것도 예, 데이터 전처리 그렇게 좀 데이터 전처리는 좀 크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꼭 수치형으로 바꾸는 게 전처리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인코딩이라는 작업일 때 수치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 거죠? 네네네. 인코딩이라는 게 보통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 거를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라이브러리도 좋아가지고 예전처럼 꼭 숫자를 안 해도 문자로 집어넣어도 얘들이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뭐 숫자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결국에는 걔들도 어차피 숫자 돼서 이제 계산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자와 문자가 이제 곱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와 숫자가 이제 계산 연산이 되어져야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다 숫자가 되는데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이제 요즘에 라이브러리들 중에는 텐서플로우도 그렇고 그냥 문자열 집어넣어도 얘들이 알아서 이제 인베딩 돼서 고딩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다 숫자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이제 생각해서 왜 전처리를 하냐 하면은 엑셀 같은 거 데이터를 처음 만들 때 직장에서 회사에서 대부분의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하는 게 피벗 테이블이잖아요. 그 엑셀에서 보고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래 만들어 놓은 피벗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그 분석을 해야 될 때 아까 보셨지만 우리 열 단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엑셀 다시 이제 피벗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피벗 해제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오히려 전부터 엑셀을 열 단위로 로 데이터를 잘 만들었으면 좀 편할 건데 거의 대부분 그걸 이제 통계치로 만드는 바람에 그냥 이제 피벗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다시 또 해제시키고 그다음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이제 뭐 문자에 특히 이제 숫자화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전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숫자하고 문자하고 막 뒤섞여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자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시 뭐 강남구 뭐 대치동 같으면 내가 필요한 건 동이다 이러면 앞에 것들 다 지워야 되고 그것도 뭐 서울시 강남구 뭐 둘 다 필요한데 이게 공백으로 띄어져 있어야 이제 분리할 수 있는데 공백으로 안 띄어져 있다든지 이랬을 때 정교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쉬운 축에 속하는 거고 솔직히 이제 뭐 이제 로고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막 뭐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쭉 돼 있는 이런 곳에서 이제 데이터들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서 하나의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많이 DB화 시킬 때처럼 이제 열 단위 작업할 때 이럴 때가 이제 전철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엑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것들은 그건 쉽게 전처리 다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은 로고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들 잘 정리되도록 이제 엑셀의 표와 표의 열과 행으로 이렇게 잘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때 이제 전처리들 이제 잘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 다니면은 또 보통 사람이 하긴 어렵죠. 개발자 중에서도 좀 고급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보통은 뭐 이제 전처리 때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정규 표현식 이런 것도 잘 달아야 되는데 개발자분들 개발을 한 거지 분석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런 이제 뭐 정규 표현식을 뭐 귀신같이 잘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파워컬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의 사람들이 그나마 어떻게 전처리 한다는 거가 버튼으로 보이면은 그나마 그걸 눌러서 전처리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보통 소스 코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정규 표현식만 가지고 전처리 하기에는 쉬운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처리도 상당히 넓은 분야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챗봇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전처리 하다 보면은 되게 복잡한 문제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강남은 뭐 이게 뭐 강남역 뭐 강남 이런 것들 아니면 복합명사 대한민국에 대한과 민국 띄우는 거와 붙이는 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PC는 이제 컴퓨터는 달리 이제 해석하니까 이런 것들 뭐 다 어떻게 통일화시킬 건지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전처리인 거고 아까 얘기한 숫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처리 과정 중에 한 개는 맞는데 그걸 뭐 꼭 그것만 전처리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 인덱스 내지는 이렇게 목록 형태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지급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에 그룹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그룹의 결과값들을 다 숫자화 시켜서 이렇게 인코딩을 시켜야 되는 건가 이렇게 문득 이해가 되더라고요. 얘기하시는 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룹화 시켜가지고 그룹 자체 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라이브러리 잘 되기 때문에 한글로 돼 있는 것들 그냥 문자열 그대로 집어넣어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잘 해석해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그 컴퓨터는 얘는 이제 결국 자기가 연산할 때는 문자로 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 정도 선상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다 숫자는 필요하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배포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아, 떠있네요. 예. 아이고, 참, 깁니다. 하면서, 뭐,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네, 혹시 배포가 아직 안 되신 분들 있으시면 손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것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서 아직 안 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뭐, 맞아요. 다음 내용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네, 신효정님이 그렇고, 또 혹시 음, 질문 없으십니까? 허성님이, 전철이 그럼 회사 내에서 그럼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한 2년 동안 하셨으면, 꽤 오랫동안 하셨네요. 뭐 제가 한 거는 그냥 파워 쿼리 가지고 파일 정리만 많이 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파워쿼리에, 그럼 한 2년 하시면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그 파워쿼리에 있는 버튼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다 아시는 정도 아니신 거예요? 네, 그 거의. 정도는 그 똑같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쓰는 것만 쓰니까요. 제가 그렇죠. 하는 또 것도 있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너무 편한 거 쓰다 보면 맨날 하던 거만 하고 어려운 거 나오면 다른 사람들 잘하는 애들한테 부탁하고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진도 나가시면 음, 되실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여기 배포 상태 성공하고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여기 세부 정보 탭에 저희 배포한 거 관련해서 간략한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바로 여기 사용 탭 요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배포를 아까 질문 주셨던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포를 한 이제 큰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드디어. 여기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 좀 이게 아까 재성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클라우드에서 애저상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오늘 배워두시면 이제 다음 뭐 애저 내에 있는 어떠한 솔루션을 사용을 하실 때도 또 똑같이 이 개념이 적용이 되니까 오늘 한 번만 배워두시면 되게 활용을 잘 하셔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가 고유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복사하려면 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복사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항상 저희는 클라우드를 쓸 때 엔드포인트랑 키값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장을 킵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켜주세요. 메모장을 켜시고 다시 돌아가서 조금 작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아까 복사했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복사가 됐으니까 컨트롤 V를 눌러서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아까 배포된 곳의 주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접근하기 위한 주소. 그래서 배포는 한 거 맞고 배포한 것에 대한 접근하기 위한 주소.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기본 키라고 하는 건 본인 고유의 약간 키 값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엔드포인트 값이랑 키 값, 기본 키 값 이렇게 두 개를 저장을 합니다. 메모장을 켜서. 지금 이 엔드포인트랑 키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이유가 이거를 저희가 배포한 거를 테스트를 하려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장을 해두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포까지 어쨌든 했으니까 테스트를 할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작성자 여기에서 노트북 이 탭을 클릭을 해주세요. 노트북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서 이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로 송송 내려가면 빠른 작업이고 빈 노트북으로 시작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작성자 노트북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빈 노트북으로 시작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 이름을 바꿀 건데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그런 서비스의 확장자명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여기 점 아래를 지우시고 지금 저희는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테스트 바이크 렌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ipynd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미 있는 경우 덮어쓰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거를 그냥 클릭을 해줄게요. 이거를 클릭하는 이유는 만약에 기존에 똑같은 이름의 이런 파일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그냥 덮어쓰기 한다. 약간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굳이 클릭을 안 해줘도 되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클릭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뜨고 지금 컴퓨팅하고 초록색 버튼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조금 컴퓨터에 따라서 시간이 약간 다르게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서 시간이 좀 보이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초록색으로 잘 나타나면 컴퓨팅이 잘 실행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초록색 버튼으로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파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파일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컴퓨팅 인스턴스 생성을 할 때 이 인스턴스의 목적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인스턴스가 이 컴퓨팅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컴퓨팅이 잘 실행 중이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제 블로그로 가주세요. 블로그를 여기 잠깐 띄우면 샵 091 그래서 컨트롤 F 하고 뭐 91 이런 식으로 치면은 바로 여기 이런 코드가 나와요. 이거를 이 까만 부분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커맨드 C 혹은 컨트롤 C 해서 다 얘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복사된 거를 컨트롤 V 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셀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코드는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저희는 오늘 인문 관계이고 해서 이 코드를 막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고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들 따라오셨나요? 혹시 안 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저희. 다들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 메모장에 입력을 해줬던 요 첫 번째 요거를 다시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요. 이거를 첫 번째 값을 메모장에 저장해둔 거. 그 다음에 your endpoint 이거를 지워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지금 작은 따옴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넣어줘야 돼요. 작은 따옴표까지 지우시지 마시고 작은 따옴표 안에 복사된 값을 붙여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키 값도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고
유어키 이거를 지운 다음에 컨트롤 V 복사를 해서 값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엔드포인트랑 키 값으로 이 머신러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드디어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이 뭐 X하고 뭐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아까 살펴봤었던 이 저희 데이터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이 피처를 맞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그냥 얘가 요게 요거구나 요 값들이구나 약간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고 뭐 여기는 좀 약간 코딩 관련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고 이 셀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다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Shift 엔터를 눌러주셔도 되고 여기 셀 실행 버튼을 눌러주셔도 돼요. 그냥 셀 실행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일단? 나란 하면 크게 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희 모델이 예측한 자전거 예측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 1일 때는 자전거가 391대일 거다. 데이 2일 때는 237일 거다. 라고 예측된 값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5일 했지만 5일 동안의 자전거 예상 대여수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과정들을 조금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네, 이게 모델의 생존 기간이 있나요? 모델의 생존 기간이요? 네, 지금 이 엔드포인트랑 키 이렇게 써가지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엔드포인트가 이게 살아있어야 이게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리소스 그룹을 삭제 안 하시고 그냥 네. 두시면은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리소스 그룹을 지우면 못 쓰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지금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애저에 있는 오토ML을 활용을 해서 자전거 대여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고 학습시켜 보고 그리고 서비스로 배포해보고 하는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나눠지고 저희가 오늘 살펴봤던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 중에 회귀와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예측값이 수치형 데이터이면 회귀이고 수치형 데이터가 아니면 분류로 나눠진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애저 클라우드 내에서 어떻게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작업 영역을 만들어 줬죠. 그 다음에는 컴퓨팅 대상을 만들었고, 컴퓨팅 대상은 크게 컴퓨팅 인스턴스랑 컴퓨팅 클러스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컴퓨팅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저희가 그 노트북 거기서 테스트를 했잖아요. 이 예측이 잘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활용하는 걸 컴퓨팅 인스턴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컴퓨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을 돌리고 뭐 이런 학습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컴퓨팅 클러스터를 활용을 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웹 URL로 제공해주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했지만 일단 현업에서는 뭐 업계에서는 기업에서는 쉐어포인트나 그런 뭐 엑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 엑셀도 다 M365 안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잘 불러와서 쉽게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모델 학습하는 경우에도 뭐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거 저희가 다 시각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도 얻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뭐 기능화 사용이 피처 엔지니어링 뭐 피처 전처리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랑 키값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배포까지 하는 과정, 이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길다면 길 수 있는 여정이었는데, 네. 일단 리소스 그룹을 삭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리소스 그룹을 삭제하러 가보겠습니다.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혹시 김강용님 혹시 질문 있어서 손 드셨습니까? 네네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실습한 게 자료랑 그러니까 데이터랑 이게 다 모델이랑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했는데 아까 리절트 보니까 저는 저 값이 렌탈할 때 그러니까 저기 찾으면 값이 다른데요. 이거는 다 네. 다르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가요? 근데 네. 데이터랑 네. 그러니까 모델을 다 동일하게 돌렸는데 똑같이 데이터가 동일한데 이게 네. 똑같은 걸로 하면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데이터는 똑같은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모델에서 네. 거를 지금 살펴보면 자동화된 M에 여기서 살펴보면 제 알고리즘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도 알고리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지금 뭐 오차 같은 것도 다 동일한가요? 하이퍼 파라미터도 그렇고 알고리즘도 그렇고 동일하지 않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반환되는 값이 당연히 다르고 그게 그래서 돌아가는 시간과 그 아까 0.08 끊긴 시점과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돌려도 본인 거를 본인이 돌려도 다음에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네네. 시점과 그 학습 시간 우리가 예를 들어 학습 시간을 예를 들어 한 몇 시간씩 이렇게 하면은 그게 거의 비슷해질 가능성이 돼요. 우리 최소 시간 30분만 돌린 거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 아까 0.08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조금씩.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막 튜닝하는 작업도 후속으로 해요. 근데 저희는 일단 가볍게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실습을 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제 리소스 그룹을 삭제하러 가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도 391 이렇지 뭐 예를 들어 491로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요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그게 이제 오차 범위 내니까 보통 예측을. 거의 대부분 요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까 그 평균적 오차고 사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들이.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그 숫자 X에다가 숫자 뭐라든가 뭐 아니면 그 일하는 요일 이런 거 바꿔가지고 하면은 또 달라질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런 AI 이런 거 돌려놓고 모델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 숫자 그 투입하는 숫자 뭐 이런 거 환경 이런 거 막 달리하면서 바꿔보는 재미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음.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만든 거를 다음에 이제 뭐 앱이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렇게 실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제 보이는 곳에서 하면 훨씬 더 재밌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연정님 계속 하시면. 예. 이거 허성님은 모델이 틀려서 그런지 1번이 579, 두 번째 날이 607, 세 번째 날이 112. 제가 이 양치기 소년 된 느낌인데요. 네 번째 날에는 네. 242, 다섯 번째 날에는 96. 이 차이 나도 너무 차이 나는데요, 모델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났을까요? 아이고, 참.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역시 30분까지는 안 되는구나. 30분은 우리가 최소였잖아요. 30분. 이게 보통 이제 그냥 하도록 놔두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자전거는 아닌데 딴 것들 이제 테스트 해본다고 할 때 돌리면은 거의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인데 그러면은 요금이 그러다 한 5, 600원밖에 안 나오죠. 그 정도 이제 나오던데 저는 좀 양이 좀 있는 걸 돌려서 그런지 그보다는 조금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예, 차이 많이 나네 모델다. 근데 아까 학습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습 시간. 예. 다른 분들은 560이 많은 것 같아요. 최지연님도 569, 433, 비슷하게 오히려 허성님이랑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돈을 더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돌리면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모든 그 딥러닝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포코를 반복을 이 학습을 한 번 돌리느냐, 100번 돌리느냐, 1000번 돌리느냐, 10,000번 돌리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왜냐하면 얘들이 오차를 계속 줄여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면은 정확도는 많이 높아집니다. 중간에 늪에 빠지지만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은 이제 계속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네,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리소스 그룹을 삭제하러 가야 돼요. 여기 이 탭이 지금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본인 작업 영역이 있었던 요 URL로 들어가셔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구글에 그냥 애저 포털 이렇게 쓰셔서 다시 들어가시던지 아니면은 요 URL로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못 오신 분들만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https portal.azure.com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제일 왼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홈 버튼이거든요. 그거 누르면은 홈 네네, 버튼으로 바로 여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네, 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리소스 그룹, 저희가 만들었던 리소스 그룹으로 갈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리소스 그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돼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쿨하게 그냥 리소스 그룹 삭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클라우드를 계속 쓰시고 싶으시다,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저는 애저 무료 체험 계정 어쨌든 오늘부로 사용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뭐 AI 서비스들을 여기서 같이 써보고 싶다. 오늘 저희는 머신러닝을 만들어 봤지만 여기서 코그니티브 서비스라고 애저의 AI 솔루션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선 발표에서 영랑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뭐 이러한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하면은 뭐 마소런이라고 해서 그거 따라가시면서 만드시고 여기 리소스 그룹 안에 또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보스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하면은 여기서 만들기 누르시고 보스 서비스 누르셔서 여기서 하나의 리소스 그룹에서 활용을 하셔서 쓰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오늘 일단 이 리소스 그룹을 삭제를 해야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전체를 다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맨 위에 있는 리소스 그룹 삭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뭐 리소스 그룹 아까 설정했던 거 auto.ml _yg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여기 삭제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삭제를 하면 여기 있는 전체 리소스들이 이 하나의 리소스 그룹에 있는 여러 가지의 리소스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뭐 컨테이너, 뭐 머신러닝, 키 자격, 뭐 스토리지 계정 뭐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삭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삭제를 눌러볼게요. 삭제. 그러면 리소스 그룹을 삭제하는 중 이렇게 되고 저희가 리소스 그룹 안에 여러 개의 리소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놔두면 다 삭제가 되고 과금이 될 일도 전혀 없으니까 최대한 저는 하루를 넘기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과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러한 스텝을 다 밟아가면서 애저 AutoML 맛보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길다면 길 수 있지만 그래도 5시 전에 끝났네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뭐 어려우신 분들도 아까 있다고 하셨고 최대한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첫 발표예요 오늘. 그래서 네, 조금 다음 발표가 있으면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저 무료 계정 만드셨으니까 더 다양한 것들 직접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거 하시면서 좀 체험해 보는 거 이왕 애저에 진입을 하신 모든 분들 너무 환영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 핸즈온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꼭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찾아뵈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신 윤정님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